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집이 무덤이 됐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나온 매물은 경매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뒤에 저가에 낙찰되면서 이 세입자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은 정부가 피해자를 먼저 찾아가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일단 진통제를 놓아서 피해자들 고통을 줄여보겠다는 건데 늦은 감이 있죠. 오늘 대책부터 박지혜 기자가 시작합니다. 더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거액을 대출받아 취득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거나 일부 소액만 돌려받는 경우를 일단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많은데 다 근저당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선순위 채권에서 밀리니까 이제 돌려받을 돈이 이제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나갈 때도 제대로 없고 돈은 다 뜯기고.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보유 중인 인천 미추홀구 주택 210건 중 경매기일이 잡힌 51건의 경매를 보류하고 나머지 159건도 경매기일이 도래하면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 주택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에게도 경매를 통한 주택 처분을 당분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협의체를 가동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설명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경매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이유, 전세 사기 당한 집 3채 중 2채는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 보증금도 못 받고 살 곳도 사라져버린다는 게 피해자 측 이야기인데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세입자만 100명을 넘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피해자들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 그림으로 된 3명의 영정을 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여기에 사기꾼들만 남아요. 죽지 마세요. 일단 정부의 2달간 경매 중단 선언으로 한숨은 돌리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추산 결과 전세 황제에게 당한 34개 건물 1,787세대 중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세대는 1,066세대로 무려 60%에 달합니다. 2동짜리 105세대 규모 희흥 아파트는 100세대가 경매로 넘어갔고 60세대 규모 시옷 아파트도 무려 58세대가 경매 중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인 204세대 규모 이흥 아파트 역시 124세대가 경매 절차 진행 중입니다. 경매로 보증금 일부라도 건질 순 있지만 보증금 8천만 원 이상으로 조건이 안 되는 131세대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또 유찰 몇 번이면 경매가가 전세 보증금 밑으로 내려가는 깡통이 돼 세입자에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금은 정말 지인들한테 꿔가지고 겨우겨우 마련해가지고 낙찰을 받으려고 갔더니 못 받는 거죠. 이 꾼들이 더 머리 위에 있잖아요. 하지만 정부의 경매 중단 조치도 공기업과 1금융만 해당되는 것으로 구제 못 받는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저희가 채권이 다 대부업체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경매가 만약에 중지가 되고 그게 점점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이자는 계속 더 불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피해자들은 경매에서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달라는 것과 무이자 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소식 이어갑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로부터 조기 귀국을 요청받았죠. 나흘 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프랑스 파리 회견에서 입장을 밝힌다는데요. 아직까지는 예정된 7월 전 조기 귀국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22일 기자회견 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소를 지금 섭외를 하려니까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섭외가 되는 대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뵙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조기 귀국 요청에 응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귀국 일정이 변동되시나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앞서 송 전 대표는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조기 귀국 요청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프랑스 정부 초청을 받아서 간 의원 외교 활동인데 개인 사정 때문에 임의로 귀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은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인 만큼 한국에 들어가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숨은 자가 범인이라며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압박했습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한 별표인데 왜 외국으로 도망가서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탈당, 나아가 제명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일단 당 지도부는 사태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는 모습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압박했습니다. 조속히 입국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설명할 건 설명을 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직 당대표로서 당에 어떤 부담이나 누를 끼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도부는 송 전 대표 회견을 지켜보자면서도 귀국하지 않을 경우 후속 대응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총선 위기감이 큰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진 탈당 권유는 물론 제명까지 필요하다며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본인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더니 본인은 안 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도 귀국하지 않는다면 제명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지만 지도부와 친명 핵심 인사들은 파장을 최소화하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액이 국민들 전체적으로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 김종민 의원은 윤리 기준에 대한 당의 감각이 엄청 퇴화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검찰은 압수영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검찰이 소환 통보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도 오늘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수사 상황 성혜란 기자 보도 보시고 안 기자 이어갑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 어제가 출석 예정일이었지만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소환 조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지만 역시 출석 모습이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박 씨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된 6천만 원 돈봉투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피의자입니다. 송영길 당대표 당선 뒤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최측근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받아서 나한테 줘.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돈봉투 조성 전달 과정과 송 전 대표가 이를 알거나 보고받았는지 추궁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씨의 출석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캠프 지역본부장에게 살포된 500만 원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원 강모 씨는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다른 전달책 소환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관련자들의 말맞추기 시간을 안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는 데 가담한 걸로 지목된 캠프 실무자 허모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돈봉투를 만들고 전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는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은 검찰이 제공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안 기자 아자, 민주당 출입하는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윤 기자,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직접 송영길 대표와 통화도 해보고 그리고 이 민주당 인사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당장은 오지 않는 쪽에 무게가 쏠려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입장을 정리해 이번 주말 파리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뭘 고민하는 겁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데요. 이 당내에서는 조기 귀궁에 응할 경우 이 자진해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요. 송 전 대표는 거듭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돈 봉투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죠. 영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러다 보니 여권에서는 이 회견 날짜를 당장이 아닌 이번 주 토요일로 잡은 것도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보좌관과 말 맞추기를 하려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조속한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그제 이재명 대표와 이제 통화를 했잖아요. 그럼 그때도 바로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뜻을 밝혔나요?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이 대표가 조기 귀국 요청을 했을 때 즉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는 한국에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는데 사실상 요청을 거부한 걸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 측은 프랑스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방문 연구 교수로 간 것이라 개인사 때문에 임의로 귀국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는요.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하지 않는다면 이 귀국을 강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당내에서는 송영길식 탈당 해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2년 전 권익위가 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죠. 당시 대표가 송영길 대표였는데 일단 탈당부터 하고 조사 뒤 무혐의로 결론 나면 떳떳하게 복당하라고 했었습니다. 12명 의원 전원에 대해서 탈당을 요청하는 이런 결단을 해서 이 부동산 투기와는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40년직이었던 우상호 의원한테도 이 탈당을 압박했었죠.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밝히고 돌아오라 보내는 저의 심정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도부나 친명계 반응을 보면 오히려 송 전 대표를 좀 옹호하는 분위기던데요. 네, 오늘 당 주류에서는요, 일제히 파장을 줄이기 위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캠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송 대표 본인은 저는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의원들을 체크해보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요. 우선 저는 한 명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명계에서는 이재명과 송영길 이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 때문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대선 때도 이재명의 마음이 송영길의 마음이다.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이 있었었죠. 세 번의 큰 이벤트를 거치면서 두 사람 각별한 사이가 됐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때는 비주류였던 송영길 당시 후보를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지원했고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낙연 후보 측의 경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데 힘을 실었습니다. 또 대선 패배 후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물려받아 국회에 입성했죠. 자, 결론적으로 그럼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입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네요. 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와 검찰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심에 민감한 특히 수도권 의원들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수의 수도권 의원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세 가지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먼저 송 전 대표에 대해 즉각 탈당을 권유를 하고 귀국에 응하지 않으면 제명 조치를 취하라는 것. 그리고 녹취에 언급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요.
일단 이번 주 주말까지 시간은 번셈인데 송 전 대표가 회견에서 조기 귀국을 밝힐지가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윤수민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출근길에 시민들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고 있는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지자체들이 부랴부랴 전세버스 투입을 포함해 오늘 여러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시민들 반응은요, 회의적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열차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부축을 받으며 나옵니다.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출근 시간 혼잡률 289%, 172명 정원 열차에 480명 넘게 타는 탓에 실신하는 승객들이 속출한다는 채널A 보도 하루 만에 지자체들이 앞다퉈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승객을 분산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해 배차 간격을 현행 15분에서 5분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률을 200% 미만으로 줄이겠습니다. 7월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 DRT 30대를 투입해 10여 개 대형 아파트 단지를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해 승차 인원을 제한하고 혼잡한 역사에 구급요원도 배치합니다. 서울시는 행주대교부터 잠실까지 30km 구간에 수상버스인 리버버스를 운영하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지자체들의 뒤늦은 대안에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평소에도 차량들로 도로가 가득한 상황인데 버스 추가 투입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태워달라고 막 문 두드리거나 이태원처럼 막 압사 사고도 날 것 같고 차라리 지하철 탈 수 있는 인원수 더 많이 탈 수 있게. 버스를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그 김포공항역만큼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전동차 6편, 12량을 추가로 편성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내년이나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11 정치부 김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981명? 네, 정광훈 목사 추천으로 가입한 국민의힘 당원 숫자입니다. 전 목사가 어제 전 국민 당원 가입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요, 오늘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최근 정광훈 목사가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1월 말까지 국민의힘 정당에 50만 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대표를 세워야 돼요. 최소한 300만 이상 제가 당원 모집에 가속도를 붙여서 정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들이 현재 총 981명입니다. 981명. 자, 어제 전광훈 목사는요, 저희 채널A에 30만 명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차이가 커도 너무 큰데요. 맞습니다. 당원을 가입할 때 이 추천인란에 전 목사를 쓴 당원들을 일일이 세어봤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 981명에게 오늘 중으로 탈당을 권유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 목사가 추천한 당원이라고 이렇게 출당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탈당을 권유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광훈 목사의 추천이라는 것만으로 출당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천인의 정광훈 목사 안 쓰고 들어온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전 목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 말은 누가 한 거죠? 홍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닌가요? 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에서는 단절을 요구하는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전 목사를 키우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홍 시장 며칠 전까지는 상임고문 해촉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계속할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제 대구시정에만 전념하셨는데 대구시정이 잘 되려면 당이 잘 돌아가야 돼. 네. 책임당원 자격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입을 닫고 있을 테니 당 지지율 60%를 만들어 보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총선을 앞두고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리하면 의심, 그림의 그래프들이 나와 있네요. 네, 여야 모두 유리한 여론조사는 잘 이용하다가도 분리하면 의심을 하곤 하죠. 오늘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대해 한마디 했는데요.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광범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의 신뢰도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네, 정치권에서 이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지지율이 안 나올 때 더 따져 묻는 경우가 많죠. 자꾸 무슨 지지도 가지고 그러는데 지지도라는 게 업앤다운이 있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입니다. 요즘 무슨 여론조사가 뭐 다양하게 나오고 하는데 저 그렇게 큰 신뢰 안 합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하루 새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넘게 틀리면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의구심을 가져야지 왜 여론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갖습니까? 잘 나오면 정당한 여론조사고 잘 안 나오면 의구심이 드는 여론조사입니까? 저 대변인 발언 보면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상당히 신뢰를 하는 것 같네요. 글쎄요, 분리하면 의심하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 통계 다 틀립니다. 우리는 보통 여론조사 나오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영향을 미칠 뿐이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안 믿죠?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론조사의 신뢰도 부분은 따져볼 대목이 있지만요. 여야 모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태도로는 진짜 민심과도 멀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우리 전기차 업체들이 결국 미국에서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전기차들도 모두 지원금에서 제외됐는데요. 미국에서 테슬라를 현대 전기차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16개 차종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쉐보레 볼트, 포드 150 라이트닝 등 모두 미국 제조사 차량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북미에서 배터리를 만들지 않고 중국산 광물을 사용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격적으로 차값을 인하하던 테슬라가 보조금 혜택까지 등에 업게 되면서 테슬라의 특정 차종 가격이 현대차 전기차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6의 보급형 모델은 41,600달러, 크기가 비슷한 테슬라 모델 3 보급형 모델은 원래 41,990달러였는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아이오닉 6보다 약 450만 원 싸집니다. 가격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소비자 선택이 틀려지죠. 1,000만 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은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은 보조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리스와 렌탈 시장을 우선 공략하고 2025년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이 완공되면 본격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경쟁 관계인 일본과 유럽 차종도 포함되지 않은 만큼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 오르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가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날벼락 같았던 분당 정자교 붕괴 이후 그러면 주변 다리는 튼튼한 게 맞는 거냐 우려가 많았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자교 말고도 다른 4곳의 보행로가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싹 다 부수고 다시 짓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조치가 인명피해가 난 뒤에야 나온 겁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에서 1km가량 떨어진 불정교입니다. 보행로와 가로등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 선명합니다. 2km가량 떨어진 순회교도 마찬가지. 보행로가 구불구불 휘어졌습니다.
현재 정자교 외에도 탄천다리 3곳에 보행자 통행이 제한돼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들다리와 국내교까지 4개 다리 보행로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보행로를 철거하고 완전히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불정교와 순회교, 금곡교는 보행로가 많이 처져 불량 수준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내교는 미흡 수준인 D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다리는 정자교처럼 보행로 아래 지지대가 없는 방식입니다. 전면 철거, 재시공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이 불안 해소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법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는 같은 방식으로 건설된 나머지 14개 다리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강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불안하죠. 불편하고 빨리 어떤 대책이 나와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수리를 하는 것보다 새로 공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사고가 난 정자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반대편 보행로와 차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서 내려야 할 지하철역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지하철역 이름을 키우고 또 안내판 개수도 늘립니다. 승강장 틈새 안전 발판도 만들어졌습니다. 김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열차 안, 승객 절반 이상의 시선이 스마트폰에 고정돼 있습니다. 열차가 지하철역에 진입하는 순간 고개를 들어 어느 역인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번 역이 어디더라고 했을 때 그게 잘 안 들리면은 이제 몇 번 두리번거리면은 이제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끔 뭔가 표지가 있거나 표시가 나오면 좋을 텐데. 그 휴대폰 보다가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 전광판 봤을 때 계속 영어 뜨거나 아니면 광고 이런 거 떠가지고 확인 못할 때 많은데.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을 시작으로 승강장 안전문 안팎에 도착 역명을 알리는 대형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열차 좌석에 앉아 있어도 창문 너머 역명을 쉽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보다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배경도 밝은 색으로 바꿨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도, 열차에 타고 내릴 때도 손안의 스마트폰에만 머무는 눈들. 가장 큰 위험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발빠짐 사고입니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문구에도 소용없는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안전 발판도 시범 설치됐습니다. 평상시에는 하강 상태를 유지하다 열차가 진입하면 센서가 인식해 발판이 올라와 발빠짐을 막는 겁니다. 싣고 나르기에만 집중했던 지하철에서 안전까지 배려하는 지하철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을 놓고 이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늘었습니다. 1,000만 원 가까운 수술을 실손보험 적용된다는 병원 말만 믿고 했더니 정작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인데요. 안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차모 씨는 백내장 수술과 함께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약 900만 원. 시력 교정 효과도 있고 실손 보험 처리가 된다는 의사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검사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처음 병원 진료를 갔을 때 분명히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더니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차모 씨처럼 보험사가 실손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최근 3년간 151건, 140건이 지난해 집중됐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6월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시력 교정술을 끼운 뒤 실손 보험으로 청구하게 하는 일부 안과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한 겁니다. 대신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 5,300억 원으로 여전히 많지만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손해율 악화 요인을 분석하여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의 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 4천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보험. 적자골이 깊어지면 보험료가 오르게 돼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낯선 사람이 불쑥 창문을 열고 집안을 몰래 들여다본다면 정말 섬찟하겠죠. 실제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집안을 훔쳐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11번이나 이러고 돌아다닌 상습범이었는데 옷에 묻은 먼지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안경 낀 남성이 연신 주변을 살핍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건물과 담장 사이 비좁은 틈을 파고듭니다. 불 켜진 창문 앞에 선 남성. 방범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부터 대전의 원룸 밀집가를 돌며 집 내부를 훔쳐봤습니다. 인적이 드문 밤 시간 원룸 건물에 잠기지 않은 1층 창문이 표적이 됐습니다. 자주 와서 저 솔직히 그 시간까지 혼자 있으면 좀 무서웠거든요. 저도 늦게까지 일할 때는 자극을 해야 돼요.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는 신고가 잇따르던 터에 경찰은 신고가 잦은 지역 인근 골목길을 걷고 있는 A씨를 수상히 여기고 붙잡았습니다.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어깨에 묻은 먼지에 대해 추궁받자 끝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어깨에 지금 먼지가 되게 많이 묻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고 하니까 하시대로 말씀하시죠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훔쳐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건된 이후로도 비슷한 범행을 몇 차례 더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난달까지 확인된 것만 11차례나 됩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집회 시위 현장 하면 떠오르는 의무 경찰이 40년 역사를 뒤로한 채 사라집니다. 그럼 앞으로는 누가 관리하게 될까요? 치안 공백은 없는 건지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천 방범순찰대 의무경찰 생활관입니다. 마지막 의경 기수라 후임 없이 1년 6개월을 친구처럼 지내왔는데 다음 달 17일이면 모두 전역하게 됩니다. 무궁화 꽃봉오리 1개, 의경 계급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집에 갈 짐을 미리 싸며 입대 당시를 떠올려 봅니다. 여식 떠나 열차 타고. 코로나19로 다들 못 간 휴가가 쌓여 있어 전역식은 이미 했습니다. 수경 전병준의 병호명은 2023년 5월 17일 자로 전역을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의경 폐지가 결정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41년 전 의무경찰 도입 후 47만 명이 복무하며 집회, 시위 현장과 교통질서 유지 등 경찰 치안 업무를 현장에서 도왔습니다. 하지만 폭력 시위 현장에 의경이 투입될 때마다 부모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애 때문에 걱정돼서 막 잠을 못 자요, 제가. 또 다쳤는데 또 다칠까 봐. 의경의 빈자리는 직업경찰이 메워야 합니다. 2017년 기준 의경은 약 2만 6천여 명이었는데 지금 채워진 일반 경찰은 6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경찰 1명이 의경 4명 몫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독도를 수호하는 울릉경비대는 2021년부터 일반 경찰로 대체됐고 80여 명 정원의 국회 경비대도 올해 완전 철수했습니다. 단체 숙식하는 의경과 달리 출퇴근하는 경찰들이 24시간 치안 대응을 해야 하는 만큼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스타트업 기업과 대기업 LG 생활건강 사이에 타투 신기술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아이디어를 빼앗겼다고 호소하고 대기업은 우리가 개발한 거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정현우 기자가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스타트업 프린커 코리아가 2016년 개발한 타투 프린터. 휴대전화와 연결해 원하는 모양을 전송하면 프린터가 타투를 그려줍니다. 오늘 대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당했다는 피해 기업인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는데 프린커 코리아는 이 자리에서
LG생활건강의 아이디어를 뺏겼다고 주장했습니다. LG생활건강과 2019년 협업계약을 맺었는데 이듬해 LG생활건강 담당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투 프린터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다는 겁니다. 상대방 회사의 임직원들이 몇 명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저희 거에 대해서 접근을 했었는지 수천 건의 서버 로고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생활건강은 최근 타투 프린터를 출시했는데 휴렛 패커드사와의 협업으로 개발한 제품이라며 아이디어 탈취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프린커 코리아와 단 한 차례도 대면하여 만난 적이 없습니다.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희 신제품 개발 과정은 프린커 코리아는 전혀 무관합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프린커 코리아 측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이디어 침해 분쟁의 처리 절차가 모호한 탓에 고소 전부터 벌어진 겁니다. 아이디어 침해인지 영업비밀 침해인지 처음부터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인지 특허청인지 공정위인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고 또 아이디어 침해가 사실로 확인돼도 기술 침해 등과 달리 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 법규가 강화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대기업 갑질 논란은 온라인 포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피해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를 열고 거대 포털의 독과점 해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전화 주문만으로 새우젓을 판매하는 김종복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하루에 수십 통씩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새우젓을 사려고 새우젓을 검색을 하면 광고 링크가 많이 뜨거든요. 막상 클릭을 하면 저희 제품은 없는 거예요. 김씨 업체를 포털에서 검색하면 김씨 업체 이름이 뜨지만 실상은 다른 유통업체 새우젓 판매 화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 같은 포털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가짜 트래픽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업체를 수수방관하고 검색 광고 경매로 소상공인들을 경쟁시켜 광고 단가를 높이는 내용 등이 지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독과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포털의 횡포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 누구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론 수렴 후 본격적인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누구나 들어본 적 있는 익숙한 곡이죠.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난데없이 종교 편향 논란에 휘말리면서 연주단까지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배유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영웅, 운명과 더불어 베토벤의 3대 교향곡으로 꼽히는 9번 합창. 대구 시립교향악단은 다음 달 1일 다시 문을 여는 수성 아트피아에서 합창 교향곡을 연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시사나 종교화합자문위원회에서 연주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가사에 신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종교위원분 중에 한 분이 부결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정 가사가 종교 편향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구시는 종교화합을 이유로 2014년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시사나 예술단 공연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9명 모두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됩니다. 결국 시립교향악단은 공연장 측에 참여가 어렵다고 통보했고 공연장 측은 부랴부랴 새 공연단을 섭외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탓에 예정됐던 연주곡도 수정됐습니다. 베토벤 전 악장 공연을 계획했던 것이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4악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재편해서 꾸려질 예정입니다. 예술계에선 합창이 종교 편향적이라면 과연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있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특정 종교를 규정을 해버린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음악이든 연주를 못할 것 같아요. 판소리에도 용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왕은 또 신이 아닙니까?
대구시는 예술계, 종교계와 논의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지난해 이상기온에 꿀벌이 집단 폐사하면서 양봉 농가들이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올해는 어떨까요? 14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피해는 우리 식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솔 기자가 양봉 농가에 다시 가봤습니다. 넓은 벌판에 줄지어 놓인 벌통 상자들. 덮개를 여니 꿀벌이 가득합니다. 통 하나에 든 벌은 3만 마리. 꽃나무를 오가며 한창 꿀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꿀을 모아온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꽃에서 이제 꿀을 모아오는 거죠. 경기도 의왕에서 양봉업을 하는 장성범 씨는 전남까지 내려가 꿀벌 33통을 공수해왔습니다. 지난 겨울 벌통 160개 중 157개에서 꿀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격마저 부르는 게 값이 돼 빚을 냈습니다. 거의 한 1,500만 원 가까이 들었죠. 꿀벌 매매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적어도 50만 원 하죠. 예전에는 보통 좋은 게 20만 원 하면 샀어요. 인근의 또 다른 양봉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보호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원래는 이 꿀벌통 안에 꿀벌들이 가득해야 하지만 통 안에는 추위에 얼어 죽은 꿀벌 사체들만 남아 있고요. 벌집을 들어보면 몇 달째 방치돼서인지 악취가 풍겨져 나옵니다. 이곳은 150통 들어있던 벌이 모두 폐사해 20여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니 과수, 채소 농가에선 열매가 덜 맺힐까 꽃가루를 손으로 묻히느라 비상입니다. 옛날에는 꽃을 못 만질 정도였어요. 벌들이 하도 많아갖고.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벌이. 이 복숭아 농가 인근에 있던 양봉 농가 3곳에선 꿀벌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인공수분기입니다. 이 통 안에 미리 모아둔 꽃가루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기계에 달린 깃털에서 꽃가루가 나와 복숭아 꽃에 일일이 묻혀주는 방식입니다. 성량 한 20% 덜 달립니다. 벌이 없다는 자체는 농부들한테, 특히 과수농가들한테 큰 손실입니다. 꿀벌 실종이 벌써 새해째 이어지는 상황. 이번 겨울엔 전체의 61%, 14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지거나 폐사했습니다. 정부는 폐사 원인으로 꿀벌 진드기, 즉 응애를 꼽고 있지만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이상기후에 주목합니다. 1월 달 중에서 이상 고온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벌들이 예를 들면 봄이 온 줄로 착각할 수 있고 그리고 외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벌이 나갔다가 또 다시 기온은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동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게 실종이 될 수 있겠죠. 농민들은 정부에 벌을 새로 사올 수 있도록 입식 비용이라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벌이 있음으로써 산과 들에 과일이나 초목이나 이런 것들이 화분 수정이 돼가지고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건데 참 그 벌의 고마움을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지, 사실. 전 세계 식량 주요 100대 농작물의 70%가 꿀벌이 꽃가루를 옮겨 열매를 맺는 상황. 꿀벌의 실종을 양봉 농가만의 문제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시 간다, 이솔입니다. 네, 자, 이 16살 흑인 소년이 80대 백인 남성의 총격을 당했습니다. 집을 잘못 찾아 초인종을 누른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주택가 가정집 창문에 누군가 던진 달걀이 흘러내렸습니다. 벽엔 숫자 16이 큼지막하게 쓰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3일 밤 10시쯤 이 집 앞에서 16살 흑인 소년 렐프 야리 머리와 팔에 총을 맞은 채 발견됐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84살 백인 남성인 집주인입니다. 초인종을 누른 흑인 소년의 덩치에 놀란 집주인이 침입자로 보고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년은 쌍둥이 동생들을 데려오라는 부모의 심부름으로 근처를 찾았다가
주소를 잘못 보고 해당 집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f you're that scared at 10:30 at night, why did you open the door? The fact that you open the door and then shoot the person on the other side, and it's a kid. 병원으로 옮겨진 소녀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 사건은 인종차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인 남성이 흑인에 대한 편견으로 10대 소년에게 총을 쏜 것 아니냐는 겁니다. Black lives matter! Black lives matter! As a mother of 3 children, this enrages me! 집 앞에서도 피해 소년 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집주인을 무장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사제폭탄을 던진 범인의 범행 동기가 정치 제도에 대한 불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선거 출마가 막히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이었습니다. 김민지 도쿄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총리와 경호 인력이 탄 차량을 뒤쫓는 남성. 기시다 총리에게 사제 폭탄을 던지기 직전 포착된 기무라 류지의 모습입니다. 大勢の人の命にも関わることで全くもって許せない行為だと思います。こんなことはもう二度とあってはいけな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무라는 현행 일본 선거 제도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24살인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30살 이상인 피선거권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0만 엔, 우리 돈 9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진행한 소송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서 기각됐고 다음 달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결정한 기시다 내각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국장 강행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 같은 단체가 유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현직 총리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일본 정치권에 대한 불만에서 제기됐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사당국은 용의자 기무라에게 살인 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가동하는 정황이 열적외선 위성 사진에 딱 걸렸습니다. 여기서 만든 전기밥솥은 평양 백화점에서 버젓이 팔리는 중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열 적외선으로 촬영한 북한 개성공단 위성 사진입니다. 푸른색인 주변 논이나 산림 지역과 달리 건물이 있는 곳은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유독 붉게 물든 4곳. 겨울철이었던 2달 전 10도 이상 고열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으로 발생하는 열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우리 기업 재산을 북쪽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위성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고열이 포착된 곳들은 우리 기업들이 섬유와 전자, 차량 부품과 전기밥솥 등을 생산했던 건물들입니다. 이 가운데 밥솥들은 평양에 있는 백화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북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우리 기업 자산의 무단 사용은 모두 남북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법 위반입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남아있어야 하는 현대자동차 버스도 개성시 시내버스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 전보다 더 많이 출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 필요한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1960년 4.19 혁명, 당시 상황을 생생히 담은 기록물이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마침 내일은 4.19 혁명 63주년입니다. 조연선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4.19 혁명의 날 하루 전 부정선거에 반발한 고려대 학생들은 종로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시의 처절한 상황은 고려대 기록물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받거나 이른바 정치 깡패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를 조사한 문서엔 당시 17살 박모 군의 이야기가 생생합니다. 탈취한 소방차를 타고 가다 경찰이 쏜 총에 4군데 관통상을 입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이처럼 4.19 혁명을 세세하게 담은 기록물 1,019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눈앞에 뒀습니다. 등재 목록엔 당시 학생들이 썼던 머리 수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입생들에게 나눠주려고 만들었던 수건인데 훨씬 많은 3,000장 이상의 수건을 제작해서 시위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에게 수건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고대 두 글자가 적혀있는 머리띠가 되는 모습입니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린 신문의 호외도 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총 6건 중 5건이 동아일보 호외입니다. 문화재청은 제3세계 최초로 성공한 비폭력 시민혁명의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내일은 옷차림을 한결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반짝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6월 초순만큼 덥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은데요. 대전은 29도, 전주와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서울 12도, 광주 16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대기질은 양호하지만 짙은 안개로 오전까지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가시거리 200m 미만까지 좁혀질 텐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오늘 저녁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내일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북부에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가 단독 취재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소식 처음 전해드린 게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아파트 72세대에 피해당했다 전해드렸는데 8개월 만에 3,107세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8개월 동안 대책 내놓겠다 말은 번지르 했지만 시간만 흘러갔고 희망을 잃은 젊은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려달라는 피해자들 절규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무덤이 되어버린 집.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